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월요일에는 마음 공부를 합니다. 정신 건강이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스트레스들이 많으신지 꿈을 많이 꾸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의 어떤 근원적인 고민이었던 프로이트도 그렇잖아요. 꿈의 해석, 또 칼 융도 꿈의 분석,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꿈에 대해서 또 예지몽이 정말 있는 것인가, 또 그럼 그 예지몽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봐야겠죠. 꿈은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자, 뇌의 혈류가 깨어있을 때와 유사할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해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뇌는요,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뇌에 혈류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는 뇌 에고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뇌가 이 깨어있을 때 어떤 감정, 정보, 스트레스를 싹 씻습니다.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거,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정신건강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혈류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변연계가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연계는 뭐죠? 네, 맞습니다.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논리적 사고와 이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 안에서 나는 자고 있는데 전두엽은 활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기억과 감정만 다루는 이 변연계가 활발히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떨 때 많이 꿀까요? 이렇게 혈류가 머리에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또 뇌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럴 때 우리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많이 분비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면 패턴이 일정해지지 않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꿈 많이 꾸잖아요. 그리고 꿈을 많이 기억하죠. 그것 또한 이 낮에 있을 동안에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이 코르티솔의 작용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되죠? 꿈을 기억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이 낮 동안에 경험했던 정보, 또 뇌가 즉시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이 꿈에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기억을 정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무작위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죠?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꿈을 꾸게 되죠. 이제 정말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꿈들을 꿔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다요. 그죠? 이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 꿈은 개, 고양이, 쥐, 돌고래, 원숭이도 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신경계를 가진 동물이라면 공통된 생리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이렇게 유별나게 꿈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기억했으니 그것을 분석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 이 민족이라든지 국가별로 집단 무의식, 그 다음에 상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던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래서 꿈에 뱀이 나타난다, 꿈에 돼지가 나타난다, 그럼 로또를 사야 된다, 이거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건 아닙니다. 돼지 나타났으니까 로또 사는데 5,000원이면 되고, 시간 길어봐야 1시간이면 되니까 사서 나쁠 건 없죠. 그죠? 그런데 너무 그것에 맹신하는 건 옳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예지몽이 있냐? 나 진짜 꿈 잘 맞아요. 나 신기 있나 봐요. 나 정말 꿈 너무 잘 맞는데?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러면 꿈이 맞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 꿈이 정말 미래를 예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원리는요,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죠, 낮에요. 그리고 특별한 꿈과 현실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통제되지 않은 것들을 다 꿉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현실에서 일어난 것만 기억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을 예지몽으로 느낄 수 있지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잠재의식, 그 다음에 직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뇌는 자는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의식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활동을 멈춘다. 대신에 무의식의 어떤 변연계는 활동을 활발히 한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했던 단서들을 꿈속에서 다시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것을 예지몽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겁니다. 자, 누군가가 아픈 느낌이 들어요. 제 사람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내가 인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진 않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이걸 자요. 그러면은 이제 꿈속에서 누가 병에 걸린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현실에서 병에 걸렸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예지몽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A한테 내가 저 사람 아플 것 같은데 라고 느꼈는데 잠을 잤는데 꿈은 B를 꿨어요. 그런데 C가 아파요. 실제로 암 걸렸대. 그런데 이것이 다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맞다, 나 그때 꿈 꿨는데 C가 아프다 그랬나 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또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꿈들 중에서 미래와 일치하는 기억만, 꿈만 기억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쉽게 잊는 경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다양한 꿈들을 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작위 정보와 결합하면 정말 엉뚱한 꿈들을 꿀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나랑 맞는 거, 예, 그 다음에 어떤 나의 믿음과 맞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이 종교와도 연관이 있죠. 열심히 믿는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 그 수많은 꿈들 중에서 뭐 예수님이 나타나는 꿈을 꿨다. 그러면 그건 기억이 돼요. 네. 또 뭐 반대로 불교 믿는다. 그러면 부처님 나타나는 꿈을 꿨다. 스님 나타나는 꿈을 꿨다. 그럼 그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되죠. 또 위상학적 이론도 있습니다. 꿈을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데 새로운 경험이 기존 경험과 기존 기억과 새로 합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정보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후에 과거의 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위상학적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일단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가 있고 근데 그것이 또 과거의 기억과 더 씌워지고 이래서 무엇인가가 이상한 형태로 말하기 어렵지만 뭔가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요것이 내가 현실에서 생활을 할 때 뭔가 경험을 또 다른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거 봐라. 내가 경험한 것 같아. 꿈꾼 것 같아.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상학적 이론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양자역학적 설명도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는요. 의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가설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증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꿈이 미래를 예언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단서를 무의식적으로 분석, 또 꿈에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의식이라는 게 그래요. 무의식은 주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과거의 기억, 그 다음에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맹점은 하나 있어요. 이 무의식은 똑똑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직한 스타일인데도 똑똑하지 못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거나 뭔가 크게 달라진 게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무의식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그냥 내가 뭐 술, 담배 계속 피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게 그냥 이 무의식적으로 해선 습관화돼 있다라고 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 습관을 바꾼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요. 꿈. 자,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단서를 내가 발견했다. 그럼 이것을 정말로 힘을 발휘해서 이것으로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수 있냐? 자, 가능하죠. 자, 꿈에 나타난 상징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현실의 변화는 충분히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자기 충족적 예언이죠. 자, 좋은 미래를 암시하는 꿈을 꿨다.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자신감이나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아프고 가난하고 외롭고 그렇다. 근데 뭔가 멋진 꿈을 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충족적 예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러면 자신감도 용기도 생기죠. 그러면 그 전까지 피했던 일도 도망 다녔던 일도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무의식적 신호를 포착해 줄 수도 있어요. 예, 꿈에서 좋은 어떤 상징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꿈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그 어떤 상징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기회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되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꿈을 많이 꾸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미 부여하시고 긍정적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모티브를 삼으시면 인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삶의 어떤 에너지,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 프라이밍 효과가 있어요. 네, 긍정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꿈들은요, 반복적으로 떠올리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를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누가요? 우리의 뇌가요. 재밌죠? 자, 긍정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꿈을 꿨다.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착각합니다. 현실로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이 강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말로 미래가 바뀝니다. 네, 이거는 의도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로 스트레스도 많고 지금 되는 게 없는데 꿈을 꿨는데 너무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 뭐 로또 한번 사고 끝내는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 그리고 자꾸 그것을 떠올리시면 분명히 뇌가 착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공한 사람처럼 나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현실의 어떤 삶이 변화가 됩니다. 아셨죠? 네. 자, 행동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면 일단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이 유연해집니다. 대단히 극단적이고 급하고 이랬던 의사결정에서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분명히 더욱더욱 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발휘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 되겠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도 성공도 행복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 많으셔서 꿈 많이 꾸시는데 뭐 좋은 꿈 나쁜 꿈 다 꾸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쁜 꿈은 나쁜 꿈대로 조심하시고 좋은 꿈은 이렇게 나한테 의미 부여하시고 내가 어떤 발전하고 또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는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요즘 스트레스 많은 시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